예, 타로 카드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일단은 질문이 있어야 되고요. 해석자, 타로 카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질문도 하고 본인이 해석할 수도 있죠. 예, 어쨌든 그 타로 카드의 구성 요건에는 질문이 있어야 되고 해석자, 타로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타로는 그냥 읽는다는 의미로, 타로 카드를 읽는다는 의미로 타로를 리딩한다, 그런 표현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타로를 해석해주는 사람을 타로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빠지면 안 되는 게 타로 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렇게 세 가지는 타로 카드를 보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타로 카드는 어떤 순서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갖추고 하느냐. 가장 간단하게 보자면 궁금한 내용을 먼저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로 카드를 골고루 섞인 카드들을 쫙 나열한 다음에, 물론 그림이 안 보이게 뒤집힌 상태에서 무작위로 그냥 카드를 뽑는 거죠. 그래서 그 뽑힌 카드의 의미를 해석해서 그것이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기는 것이 이 타로 카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보지 않고 그냥 뽑은 그 카드지만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그 카드가 알려준다라는 어떤 믿음, 그런 전제를 가지고 타로 카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타로 카드는 그 방식과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또 똑같은 카드를 쓰더라도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하는데, 우선은 이제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보통은 그 단시간 안에 결과가 나올 것들,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라 라는 게 요구사항인데, 질문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카드를 섞는 자, 카드를 뽑는 자의 차이도 있죠. 그래서 특히나 카드를 뽑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뽑느냐, 질문 당사자가 뽑는 게 있고 해석해줄 타로 리더가 뽑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뽑느냐에 따라서도 답의 차이 이런 걸 상당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타로 리더의 어떤 자기의 그 철학에 따라서 방법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제 경우는 저는 웬만하면 거진다 질문자가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에게 가장 맞는 답이 갈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다 뽑게 하는 편이고요. 저는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자기가 해석하는 사람이 거진 다 뽑는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는 이제 질문한 사람이 몇 장 뽑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결과 카드나 이런 것들은 해석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딱 뽑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섞는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카드 배열법의 차이가 좀 상당히 많죠. 이 타로 카드 배열법이 또 상당히 많아요. 질문에 따라서 맞는 배열법들이 또 따로 있고, 간단하게 보느냐 복잡하게 보느냐에 따라서도 배열법들이 상당히 있고, 배열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강의 진행하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게 해석 방법의 차이죠. 같은 카드를 보고도 이 카드를 뭐라고 해석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많고, 저 차이로 인해서 이제 얼만큼 타로 카드가 유용하냐 안 유용하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을 기가 막히게 뽑아낼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해석 방법의 노하우가 되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카드 해석 방법을 능숙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로 카드는 다양한 방식과 또 이런 사소한 차이 같지만 그런 것들에 따른 차이점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가 공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예,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그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서 예,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초보자들의 경우는 그런 점이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뭐 이렇게 배워야 될 게 많고 방법들이 너무 여러 가지다 하는 그런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 이번 강좌에서는 되도록이면 혼란스럽지 않게 차근차근 한 단계씩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좀 이런 이론 얘기만 하느라고 좀 딱딱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타로 카드를 좀 구경을 해보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마르세유 타로.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 많은 타로 중에서 그냥 몇 장만 뽑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그림이나 색상, 좀 그렇죠? 보통 이 마르세유 타로는 이 타로를 좋아하는 분들하고 안 좋아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어요. 저도 좀 안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 예,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 개인에 따라서 선호도가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위에 숫자 있고 여기 이제 이 이름이 프랑스어로 돼 있는 게 좀 다른 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르세유 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라이더 웨이트 타로예요. 아까 그 웨이트 계열의 웨이트 타로가 유명하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앞에 거랑 같은 체제인데 느낌이 확 다르죠. 그림도 다르고 그림이 훨씬 좀 정교하고 선명하다고 할 수가 있고 예, 이런 이름들도 구체적으로 딱 영어로 분명하게 보이는 거 예. 그리고 아까 그 설명에서 그 마이너 카드에 기본 그 마르세유는 그냥 지팡이면 지팡이만 몇 개 딱 있던 거에다가 그림을 넣음으로 해서 웨이트 타로가 더 유명해졌다라는 내용 얘기했었는데요. 이런 식이에요. 마이너 카드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넣어서 그냥 숫자의 의미를 넘어서서 뭔가 여기에서 그림의 상징을 읽을 수 있는 거. 저기도 스워드 카드에서 그 카드 몇 자루 몇 개다 그 숫자만 그전에는 의미했었는데 저렇게 사람 그림을 넣음으로 해서 저기서 어떤 고통이나 좌절이나 힘든 거 이런 느낌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 카드를 훨씬 더 활용하기 좋게 만든 것이 이제 웨이트 타로의 특징입니다. 그 앞에서 마르세유 보면 예, 여기 지금 여왕 황제 있죠? 예, 지금 똑같은 예, 그림들인데 확 달라요. 예, 그래서 웨이트 타로가 훨씬 그림이 좀 선명하고 그 의미를 유추해내기가 쉽고 예, 보기 편한 그런 특징이 있죠. 이거는 이제 에틸라 타로라고요. 앞에서 이론 설명할 때 그 프랑스의 좀 저 마술사 예, 신비주의자 에틸라의 타로인데 그 웨이트나 마르세유 타로하고 체제가 비슷하면서도 좀 많이 달라요. 이름들도 다르고 여기 이렇게 정역을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들도 다르고 그래서 이거는 웨이트 타로 계열에서 좀 벗어난 좀 특별한 그 체제의 타로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색감도 굉장히 다르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푸른색 어두운 게 깔려 있어서 좀 어두워 보여요. 예, 근데 이런 느낌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카드를 좋아하시죠. 자, 이거는 이제 아쿠아리안 타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웨이트 계열의 타로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트 타로를 기본 체제로 하고 그림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나 이 이름하고 이거는 다 똑같고요. 바보 카드 똑같고요. 근데 이제 그림이 확 다르죠. 지금 같은 웨이트 타로인데도 예, 그림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타로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쿠아리안 타로지만 이거는 웨이트 계열의 타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웨이트 계열 웨이트 타로를 미리 공부를 했다면 그 해석 방법 가지고 이 타로를 사용해도 돼요. 대신에 이제 이 타로가 나오면서 이 타로만의 특징 같은 거, 해석 방법 같은 거를 또 이렇게 제시를 해놨으면 그거를 따라주는 게 더 좋고요. 이것도 제가 초창기에 타로 막 수집하던 시절에 예, 수집했던 타로인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우울하죠. 그리고 이 인물들도 굉장히 창백하고 예, 이런 느낌들이 좋아서
순전히 그림이 좋아서 이거는 선택한 타로고요. 실제로 이렇게 상담할 때는 글이 유용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밝은 내용, 좋은 내용이 나와도 그림 자체가 좀 우울하기 때문에 이게 좋게 나오는 점괘인지 안 좋게 나오는 점괘인지를 손님들이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좋게 나와서 좋게 읽어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왠지 아닌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받아서 실제 상담용으로는 조금 부족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자, 플로니스 타로라고, 이것도 이제 웨이트 타로를 변형한 타로입니다. 그래서 숫자, 이름, 체제 똑같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예쁘죠. 이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예쁘게 그렸고,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소녀적인 감성이 듬뿍 있는 그런 카드죠. 그래서 이 카드는 일단 예쁘고, 좀 소녀들한테,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고, 그래서, 애정운 또는 주로 여학생들, 친구 문제, 애정 문제, 이런 것들 상담할 때 굉장히 유용했던 카드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위치틴 타로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굉장히 예쁜 편이에요. 이것도 웨이트 계열의 타로고 그 체계를 따르면서도 그림을 변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타로고 많이 썼던 타로예요. 애정운 보기가 굉장히 좋고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애정운을 보는데 많이 쓸 수가 있고, 그림 자체의 상징이 굉장히 간결하고, 이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데 제 경우는 이런 그림, 이 그림들이 빨리 이해가 된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이 주인공들의 표정만 봐도 알겠고 뭐 이래서 이 그림에 담겨 있는 상징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편한 그림들이었어요. 이게 이제 개인차들이 좀 있지만 제 경우는 이 그림이 상당히 편해서, 예, 이거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타로 하시는 분들이면 좀 들어보셨을 법한 아라우네 님이 그리고 책을, 위치틴 타로라고 해서 책을 내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시면 그걸 보셔도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오키몬도 타로라 그래서 일본의 오키몬도라는 사람이 그린 타로예요. 이것도 이제 웨이트 계열이죠. 같은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 그림의 특징은 색깔이 빠진 것처럼 거의 흰색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만 색깔을 넣었어요. 예, 저기 죽음 카드는 아예 색깔이 없죠. 예,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카드인데, 이렇게 좀 간결한 거, 불필요한 그림이 빠진 거, 또 색상이 간결한 거, 이런 것들이 좋고, 읽기에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카드, 안 좋은 카드가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에서도 좋고, 대신에 이제 카드가 전체적으로 좀 차갑고, 냉정한 그런 이미지를 주는 카드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 애정운이랄지 이런 알콩달콩한 거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현실적인 문제, 뭐 일적인 거, 뭐 합격, 불합격, 일의 성사 여부, 이런 식으로 정말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딱딱 답이 나와야 되는 그런 질문을 하기에 좋은 카드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기본에 우리 앞에서 했던 그런 마르세유나 웨이트 타로 계열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진 타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에서 얘기했던 그런 순서나 뭐 체제들하고 완전히 다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 카드를 가지고 뭔가 얘기를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이것도 타로 카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쇼의 타로는 이 그림들이 다 인도의, 예,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그림들이고요. 뭐 명상에 사용해도 좋고 상담에 사용해도 좋고요. 이제 이 카드만의 사용법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웨이트 타로 해석하듯이 할 수는 없는 타로죠. 자, 이것도 이제 좀 웨이트 타로하고는 완전히 다른 젠 타로라 그래서 이것도 앞에 지금 오쇼 타로랑 좀 같은 비슷한 계열인데, 예, 이것도 그림이 굉장히 좀 정신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하기가 좋고, 이것도 명상에 사용하거나 상담에 사용하거나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타로 카드가 아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카드인데,
어쨌든 크게 봐서 어떤 카드 형태를 놓고서 점을 친다는 의미에서는 이것도 타로 카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굉장히 특수한 형태의 타로인데 러시안 집시 카드라고 하는 이름이고요. 이게 한 장짜리입니다. 저렇게 생긴 한 장짜리들이 이제 여러 장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모든 카드를 다 나열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열 방법이 있지만, 그래서 나열을 해서 이렇게 이 한 장짜리들을 쭉 붙여나가다 보면 이렇게 지금 한 장 있을 때는 그림들이 다 반쪽이죠. 근데 어떤 카드를 붙이니까 우연히 이 그림이 딱 완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완성된 그림의 의미하고 방향 이런 것들 가지고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카드를 나열했는데 이렇게 완성된 그림이 딱 뜨면 이게 마치 그 우리가 타로 카드 이렇게 쭉 펼쳐놓고 한 장 뽑았을 때 나오는 카드처럼 뭐가 답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장방형으로 상당히 많은 카드를 쭉 나열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여가게 돼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면 저건 어떤 의미고 방향이 이러니까 어떤 의미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국내에 지금 저 제목으로 책으로 나와 있고요. 타로 카드 형식하고는 다르지만 독특하고 이것도 사용법도 간단한 편이고 상당히 재미있는 편이에요. 자, 이거는 오라클 카드라고 해서 미국의 어떤 젊은 친구가 만든 카드인가 본데요. 굉장히 정말 현대적으로 발전한 카드죠. 그래서 웨이트 계열에서는 멀어진 카드예요. 예. 다시 자기만의 독특한 상징 체계를 갖춰서 만들어진 카드인데 정말 현대 문명을 반영하듯이 그림에 컴퓨터 있고 자동차 있고 막 그렇죠. 예, 파티 있고 그래서 그야말로 현대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들이 있어서 현대 생활에 관한 문제들을 해석하고 하기가 좋은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 맨 앞에 마르세유 웨이트 타로에서 발전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이 외에도 뭐 수많은 카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타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되면은 그 그림의 느낌을 보고 예쁜 카드를 수집하셔도 좋고, 뭐 해석 방법이 마음에 들어서 수집하셔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그런 자기한테 맞는 타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실 거예요.